안녕하십니까, 구름아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조금 올려지는 빈도가 좀 적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날씨가 오늘은 조금 이렇습니다만 좀 푹푹 찌는 날씨라 지금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더운데도 이렇게 영상 찍고 준비하고 이러는 구름아의 수고나 또는 노력들을 좀 칭찬해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요 화면 밑에 있는 구독 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셔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관심이 없으실 수 있죠. 근데 기왕에 이제 오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수가 많아질 때 이제 더 많은 그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아요, 또 새로 업데이트되는 업로드되는 차량들 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서민 딜러 구름아 김형원입니다. 오늘 2세대 K5 MX 프레스티지 2016년형 15년식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2016년형 15년식 SXT 터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차량보다 등급으로 치자면 MX니까 조금 위에 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차이는 이 안개등하고 그 다음에 HID가 순정이냐 아니냐인데, 그 SX도 HID는 순정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MX 프레스티지인데요. 차량은 휀다만 하나 단순 교환 있는 걸로 성능점검부에 받았습니다. 근데 카이스토리를 점검해 보니까 카이스토리에는 금액이 조금 있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측면으로 한번 충격이 있어 가지고 이 측면 충격을 하면서 하체도 조금 아마 수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운전석 에어백이 한번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 점검상으로는 이 본네트나 앞에 그 라제타 서포트 같은 데도 다 제짝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 측면 단순 사고, 그래서 그 친구도 아주 단순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분 어머니는 사고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카이스토리를 보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쪽 휀다만 하나 단순 교환된 이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찧었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인사이드 패널이나 또는 휠 하우스나 이런데 전혀 건드린 자리 없이 오로지 이것만 교환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썬팅은 프리미엄급으로 다 되어 있고요. 차량의 실내랑 다 깨끗한 상태고, 전주에서 운행하던 차량인데 제가 가져올 당시에 G80으로 이제 장기 렌트로 차량을 바꾸면서, 이제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바꾸면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장기 렌트카로 차량을 바꿨습니다. 저는 수입차로 바꾸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G80으로 차를 바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 차를 가져오게 됐고, 앞범버, 뒷문, 뒤휀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도색을 했고요. 광택까지 전부 다 맞춰진 상태고, 85,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이어지는 영상을 따라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함께 보시죠. 차량의 외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석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성능점검부상으로 교환이 있는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정 HID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 라인과 함께 이렇게 3개의 벌집 모양의 안개등이 적용된 것이 MX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백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하게 작업이 잘 되었고요. 저 뒷문과 뒤 휀다는 도색을 새로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광택의 달인 뿐만 아니라
도색의 달인인 진구원이가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살짝 판금 도색만 했지만 그래도 전혀 앞에하고 차이 크게 없이 그렇게 도색을 완벽하게 해 주었습니다. 차량은 깨끗하게 잘 준비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2세대는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두 줄로 쭉 이어지는 뒤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SXT 터보는 이 부분도 2.5세대 걸로 바꿔져 있긴 있더라고요. 이 차량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뒤에 후방 감지 센서 매립되어 있고요. 휠은 18인치인데 휠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휠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휀다도 교환되어 있지만 다른 차들과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명도가 다르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 차량의 실내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도어 트림, 앞에 깨끗합니다. 뒷부분도 깨끗하고요. 젊은 친구가 타가지고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뒤에도 셔츠나 이런 옷들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주로 혼자 탄 차고요. 차는 G80으로 새로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를 했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4개 모두 깨끗합니다. 바닥 매트는 순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염된 부분 없이 4군데 모두 다 깨끗하고요. 시트는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측면 에어백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랑은 깨끗하게 그렇게 운행되어 온 차량입니다.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아이들 태울 수 있는 아이소픽스 기능들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유아용 시트를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기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통풍구 따로 나와 있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 이제 뒷좌석 열선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렁크 공간 넓고요. 깨끗합니다. 반대쪽에서 보셔도 도어 트림이나 또 시트 부분들 어디 상하거나 파이거나 흠집 난 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석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도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움직임이나 높낮이 전부 다 등받이 다 잘 작동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데 보면 담배방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실내는 전체적으로 차량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라이트와 타이어를 보시죠. MX는 기본적으로 HID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X와 SX의 외관형으로 차이를 구분하자면 MX는 이렇게 3개의 등이 따로 되어 있는 마치 벌집 모양의 안개등을 양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SS는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라이트 안개등 모두 다 점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알루미늄 휠 18인치 휠인데요. 전면 깨끗하죠. 운전석 뒤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디 깊게 스크래치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수석 뒤에도요. 휠 스크래치 난 데 없이 깨끗합니다. 아파트에 대져 있긴 했는데 비교적 휠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탔네요. 전체적으로 휠은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시죠. 타이어는요 지금 약 한 절반 정도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타이어 상태나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마모도를 보면 얼라이먼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호 엑스타로 껴져 있네요. 자, 반대쪽도 보시면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날선 부분이나 트레드가 편마모 되어 있는 부분 없죠. 괜찮습니다. 참고로 늘 보여드리지만 냉방이 잘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저 흐르는 물 때문에. 뒷부분은 앞부분보다는 조금 더 마모도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차량 하체가 매우 일관성 있는 정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마모도입니다. 약간 이 안쪽으로 파먹긴 했는데 달아지긴 했는데요. 뒷타이어는 아마 교환을 하고 이제 조금 타시다가 교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 조수석 뒷바퀴만 약간 안쪽으로 편마모가 더 보입니다. 아마 앞뒤바퀴를 바꿔 꼈던 것 같고요. 금호 엑스타로 한 모델로 되어 있긴 한데 235, 45, 18 타이어 두 짝을 앞으로 끼고 앞타이어는 뒤로 밀어서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타이어는 앞 타이어 2개 정도는 교환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35, 45, 18 시리즈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85,569km를 운행했고요. 지금 워시액을 보충하라고 하는 경고음이 들리네요.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크루즈 장착되어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허전해 보이시죠? 내비게이션을 기아 거 순정이 아니고 이렇게 파인 드라이브로 장착하면서 여기에 일체형으로 다 있다 보니까 이쪽에 뭐 오디오와 관련된 이런 스위치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심플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행을 해보도록 하죠. 차량은 85,569km를 운행했고요. 차량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그렇게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이 짧은 거리에서건 또는 장거리를 달릴 때 일단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부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잘 관찰을 해야 될 필요를 최근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양으로 차를 에쿠스를 한 대 올려보내면서 고속주행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량이 어떤 바운스를 가지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핸들링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에도 시운전들도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다소 좀 강화된 부분들 때문에 시운전하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 차는 지금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시운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핸들링도 지금 손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만, 핸들링은 아주 반듯하게 유지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라이먼트 상태 괜찮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운전석 뒤 타이어만 약간 안쪽으로 저기 했는데, 앞 타이어를 교환하시고 뒷 타이어 바꿔 끼시면서 얼라이먼트 한번 보시고 나면 훨씬 더 주행 안정감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주행하면서 승차감은 어떤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 보통 하게 되면 핸들링, 그리고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의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열중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느껴지는 이 승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차감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하체에서 너무나 쇼바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리턴 되거나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약해져 가지고 승차감이 혹시는 좀 떨어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은 밟는 대로 응답력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정도면 실내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세차가 돼서 신차급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뭐 아쉬운 부분, 뭐 블랙박스 SD 카드 부분, 이제 워셔액 같은 거랑은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부분 신경 쓸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소모품들 부분들 외에는 뭐 달리 손봐야 될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차량은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6단 미션으로 변속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엔진 미션, 그리고 하체의 상태, 또 이렇게 노면을 타고 올라오는 어떤 바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14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승차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에서 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전혀 감속하지 않고 140km 코너링을 돌고 있습니다만,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고요. 방금 언덕을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도 두둥거리거나 덩텅거리는 부분 없이 하체의 상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볼 부분은 이제 140km 정도를 운행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급제동과 비슷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제동 시에 차량이 떠는지 쏠리는지 뭐 이런 부분 확인해 보는데요. 네, 안정감 있게 잘 작동합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탔는지, 8만 킬로를 7년 동안 타면서 어떻게 탔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구루마가 이야기할 때, 구루마가 이야기한 차 믿고 샀는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사람이 7년 동안 차를 어떻게 탔는지는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운전 해보고 큰 부분들, 엔진 미션, 하체, 외관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합니다만 또 가져가셔가지고 중고차라는 것이 또 내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운전하시면서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관찰해 내실 수도 있고 발견해 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수리해 가시면서 그렇게 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중고차 판매하면서 300만 원짜리 차도 3천만 원짜리 차만큼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하지만, 타면서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님들께서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또 그런 자질구레한 소모품들은 교환하시면서 그렇게 타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업자가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고차는 어디까지나 중고차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대에 샀으면 그만큼의 감가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중고차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상이 이제 타면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고쳐가면서 쓰셔야죠. 물론 엔진과 미션 같이 막 중요한 부분들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건 이제 타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멘트를 꼭 넣을 겁니다. 제가 다소 그동안에 소개하는 영상에서 아쉬운 점도 좀 설명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구루마 거 차는 완벽하다, 완벽한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새 차도 고장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엔진, 미션, 외관, 하체,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소소하게 뭐 무슨 저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타시는 분들이 발견하시면서 또 고쳐가면서 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차량 소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차량의 성능 점검부, 그리고 이전 비용 그렇게 붙여 드릴 테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